자, 새 참모진이 이렇게 임명이 되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20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퇴임 소회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의 초심에 대해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안타까웠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올해는 안팎으로 더 큰 시련과 도전이 예상됩니다. 대통령께서 더 힘을 내서 국민과 함께 헤쳐가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대통령 초심을 다시 한번 거론했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참모로서 대통령을 챙기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네, 저는 일단 1년 8개월 동안의 비서실장으로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죠. 재선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선거 때 사실은 당 내에서 경선에서 떨어져가지고 결국 국회의원 출마하지 못하고 당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친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카드로 기용을 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일단 청와대 자체가 굉장히 탈권위적으로 가는데 성공을 했고 또 굉장히 역동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비서실장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정무 감각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봐요.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관련된 그래서 특사 파견에서 굉장히 임무를 잘 수행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 아닙니까? 그런데 3번이나 걸친 남북 정상회담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끌었어요. 추진위원장 맡으면서 그런 걸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도 그 아낌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까지 본인이 다 챙겼으면 여한이 없을 텐데 결국 그게 12월 중에는 답방하기로 했다가 이게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비서실장으로서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임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문재인 대통령을 강제로 휴가 보낸 것이다.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그때 러시아 방문을 하고 나시고 난 다음에 감기 몸살로 되게 고생을 하실 때 대통령께서 휴가를 주치의도 좀 쉬어야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일이 많다 하겠다고 했더니 그냥 임종석 실장이 일방적으로 휴가를 간다라고 발표해라.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3일간 휴가를 내셔서 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걸 단순히 해프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장이든 어떤 리더를 모시는 비서의 가장 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리더가 가끔씩은 상황 판단을 정확히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 일에 몰입해서. 근데 그 몰입해서 판단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적해드리고 지적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리더와 그 비서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냐.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인간적으로 얼마나 의리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임종석 실장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말 잘 맞았다 생각을 하고 임종석 실장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수석들과의 관계에서 수평적 리더십이라고 해서 수석들에게 권한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석들의 의견을 받아서 대통령과 함께 결정했던 일들이 있어서 저는 매우 그 일을 잘했던 비서실장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청와대 업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고되긴 고되나 봅니다. 임종석 전 실장도 치아를 이제 그 임기 동안에 6개 뽑았다고 그러고요. 대통령 치아 10개 뽑았다는 얘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 임기 동안에 임종석 전 실장이 정치적 입지를 넓혀왔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두 분에서 워낙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셔서 또 이왕 떠난 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비서실장 엄청 힘들죠. 이 6개 뽑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그 일에 대한 업무량, 이 고강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만 이제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 좋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논할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과연 그렇다면 비서실장이 꼭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치더라도 그것만 너무 챙긴 게 아닌가. 지금 경제가 워낙 안 좋다는 얘기는 다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모든 걸 다 돌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이
너무 한 군데에서만 치중하다 보니까 딴 걸 챙기지 못했고 아니면 어찌 보면 또 챙길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예.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고통은 지금 국민이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꼭 긍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무슨 예.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사후 평가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아픈 말씀들도 이제 많이 들으면서 새로운 청와대 비서진 2기 잘 역할을 좀 수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